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기 쌤입니다. 우리 해외에 살고 계시고 또 한국에 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자동차는 언제 바꾸십니까? 디자인이 새로 나왔을 때 혹은 3년마다 리스를 하면서 또 새로 바꾸는 자동차에 대한 그 재미 때문에 3년마다 바꾸십니까? 혹은 나는 자동차가 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중하게 그냥 망가질 때까지, 쓸 때까지, 질릴 때까지 차가 문제, 프로블럼이 생길 때까지는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혹시 가지고 이용을 하십니까?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서 카프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차 플러스 인플레이션이라고 새로운 또 신조어인데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3,000에서 많게는 $10,000, 또 그 외에 슈퍼카들 또 혹은 비싼 자동차인 경우에는 $100,000가 넘는 비용들의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또 이에 관련돼 있어서 부속품이라고 그러죠. 파츠. 이 파츠들도 당연히 오를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가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재 자동차를 지금 바꿔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킵하면서 더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되나 많은 고민들을 하십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데 자동차를 두세 대씩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더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내용에서는 이 자동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미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손과 발이라고 생각하는 필요악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자동차에 관해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또는 이 자동차 부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부과를 하면서 며칠 전에 이 슈퍼카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10%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의 고급 자동차 중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제네시스 차량이 한국에서 제작을 하는데 해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제네시스 차량을 미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관세가 높아지면 자동차 가격이 높아지는데 그 차를 살 바에야 다른 해외 수입차를 사거나 미국에 더 큰 자동차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공장을 더 크게 늘리겠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래, 앞으로 불편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허가를 내면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나한테 얘기하면 다 돼라는 얘기까지도 이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를 미국의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 재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 내에서도 이 제네시스 차량은 가격이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그거는 답이 뻔합니다. 이것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죠.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비용의 증가분을 소비자의 MSRP 가격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가격을 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탁송비라 그래서 운송을 해서 내가 현지에서 받는 비용에까지 플러스 텍스 적용이 되면 10% 이상이 당연히 오릅니다. 또한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제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네시스를 예를 들었지만 제조 차량의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해외의 완성자뿐만이 아니라 해외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내 생산 차량의 제조 원가도 상승을 합니다. 결국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도 가격이 올라서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의 차를 사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쟁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일 중에 하나가 냉장고라고 합니다. 일본의 전자제품은 오래전부터 냉장고를 만들어 왔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본의 집들이 좁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냉장고가 좀 휘황찬란하죠. 냉장고가 굉장히 크고 앞에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모든 기능에 대해서 터치 스크린을 할 수도 있고 하물며 오피스텔이나 새로운 아파트들은 딱 가구 형태로 맞는 그런 형태의 냉장고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일본은 일본 내에서 전자회사들끼리 경쟁이 되면서 냉장고 가격은 굉장히 높아지면서 냉장고의 가격은 낮아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비슷한 이치입니다.
관세로 인해서 수입차 가격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미국산 자동차가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차와의 가격 경쟁이 약해지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가격을 공격적으로 내릴 필요가 줄어들어서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보복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이 증가를 합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자동차나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도 미국 자동차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죠.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당연한 거죠. 이로 인해서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수출이 감소합니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미국 내 시장에서 자동차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환율 및 무역 환경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 정책이 무역 갈등을 악화시키겠죠. 환율이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원자재 가격이 뭐죠? 철강입니다. 알루미늄 상승하겠죠. 원자재 가격 상승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자동차 제조 비용 증가로 이어져서 소비자 가격의 상승을 초래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은 자동차의 직접적인 생산 비용뿐만이 아니고 시장 경쟁과 무역 환경, 원자재 가격 등의 다양한 요인을 통해서 소비자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미국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2018년에 있었는데요. 정책 내용으로서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서 수입산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의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을 직접적으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영향이 어떻게 됐냐면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는 2018년 관세 조치 이후에 철강과 알루미늄의 비용 증가로 인해서 10억 달러, 약 한국 돈으로는 1조 3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포드는 비용 증가분을 어떻게 했나요? 당연히 반영을 하면서 자동차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고요. 제너럴 모터스 GM 역시 2018년에 수익의 감소를 발표하면서 소비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8년에 자동차 관세 위협과 글로벌 자동차의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요. 정책 내용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럽과 일본, 한국 등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의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비록 실제로 그때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기업들은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가격을 미리 인상을 하거나 생산 전략을 조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독일 자동차 업체 BMW는 관세 부담으로 인해 일부 모델의 생산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본의 토요다는 관세가 적용될 경우에 미국 내의 자동차 가격이 차량 한 대당 평균 1,800달러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딜러 협회가 있습니다. 관세가 시행이 되면 미국 소비자들은 연간 총 45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60조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자동차 가격 인상이 있었던 지난날이 있는데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입니다. 그때의 정책 내용은 뭐였냐면 2018년 미국이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도 중국도 미국산 자동차에 25% 보복 관세를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서 테슬라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델에 대해서 가격 인상을 20% 인상했었고요. 이후에 중국 현지 공장을 건설해서 생산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중국으로 테슬라 공장을 만들었었죠. 포드와 GM은 중국 시장에서 가격을 조정해야 했고요. 미국 내 판매 가격 역시 원자재 비용 상승과 부품 공급 및 문제로 인해서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있었죠. 2024년입니다. 작년에.
정책 내용은 뭐였냐면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그리고 반도체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서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뭐가 있죠? BYD, NIO 등 그런 샤오미도 있고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미국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전기차의 선택지가 줄어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기차 가격이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또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강화가 되면서 미국 내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배터리의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고 있지 않죠. 차량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플레이션, 즉 관세가 자동차 소비자의 가격을 올리는 방식에서는 제조 비용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첫 번째.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등 원자재와 부품 가격이 상승이 되고 차량 생산의 비용 등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관점에서는 경쟁이 감소한다. 해외 자동차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미국 내 업체들도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다. 세 번째로는 보복 관세로 인한 시장 위축. 캐나다에서도 학교 스쿨버스라든지 그 외의 파츠, 부속품들을 캐나다에서 만드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보복 관세를 캐나다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데 미국 자동차의 해외 시장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즉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가격을 우리도 올릴 거야. 왜? 우리 이태리 자동차들 너 가격 그렇게 관세 올리면 우리도 올리지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토요타 자동차 그렇게 가격 올렸어? 닛산, 혼다 올렸어? 그럼 미국 내에 들어오는 캐딜락 우리도 올릴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 자동차의 해외 시장이 축소가 되고 미국 내 가격이 인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번째로는 소비자의 부담이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증가하면서 우리가 바잉을 해야 되는 자동차의 구매 비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동차를 안 쓸 수는 없고 또 새로운 차를 써야 되는데 리스를 한다 그러면은 별로 차이 없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리스가 조금 덜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자동차 MSRP에 대한 내용으로서 리스 가격도 책정이 되는 거죠. 더욱이 현재 이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대출, 융자를 받을 때 지금 융자의 금액이 대출 이자가 싸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중 부담이 되는 거죠. 은행의 대출 이자금은 높아지고 현재 자동차 가격은 높아지니까 먼슬리로 내야 되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자동차인 발의 가격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들어보시고 각기 여러분의 환경에 맞는 생각과 결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 상황이 현재 예측만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뉴욕 기다리쌤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놓치신 분이 있다면 알림 설정이라고 일평생 한번 해놓으시는 거니까 뉴욕 기다리쌤의 알림 설정 해놓으셨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 매일매일 변의 뉴스 속엔 새로운 이야기 그걸 놓치면 안 돼. 정치와 경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 알아야 해. 그래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 정보와 상식 뉴욕 기다리 쌤의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과학의 발전 기술의 진보 우리 삶을 바꾸고 기후 변화 환경 문제 다 함께 풀어가야 해. 역사의 교훈 그 안에 답이 있어. 미래를 향해 나가 우리 길을 만들어가. 정보와 상식 뉴욕 기다리 쌤의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뜨고